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이미 너무 늦었어. 하지만 형한테는 미안하고 이렇게 숨기고 사는 게 그 순간 노식의 가슴 속에서 뭔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노식은 문을 박차고 다락방으로 들어갔어요. 뭘 숨기고 산다는 거야? 갑작스런 노식의 등장에 미자가 깜짝 놀라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수도 당황한 표정으로 형을 바라봤어요. 형, 언제부터? 처음부터 다 들었어.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하는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채널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눌러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낡은 2층 단독주택에 가을 저녁이 내려앉았습니다. 55세 박노식은 1층에 자리한 시계 수리점에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작은 가게였어요. 벽면을 빼곡히 채운 오래된 괴종 시계들과 탁자 위에 놓인 각종 시계 부품들이 어스름한 조명 아래서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노식의 손끝은 여전히 정교했지만 요즘 들어 가끔 뻐근함을 느꼈어요. 돋보기를 벗고 눈을 비비며 피로를 달랬습니다. 하루 종일 작은 부품들을 들여다보는 일이 예전만큼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손님들이 고장난 시계를 들고 와서 선생님만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면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뿌듯해졌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네. 노식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공구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각각의 도구들은 수십 년간 그의 손에서 무수히 많은 시계들을 고쳐왔어요. 마치 오래된 전우들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들이 저마다 다른 시간을 가리키며 똑딱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어요. 어떤 시계는 조금 빠르고 어떤 시계는 조금 느렸지만 그 불협화음 같은 리듬이 노식에게는 오래된 친구들의 대화처럼 친숙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익숙한 소리마저 쓸쓸하게 들렸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동생 진수가 가게 한켠에 앉아서 노식의 일을 거들어주곤 했거든요. 48세인 진수는 시계 수리 솜씨는 형만 못했지만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재주는 뛰어났습니다. 가게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노식은 가게 문을 잠그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나무 계단이 그의 발걸음에 따라 삐걱거렸어요. 요즘 들어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다 보니 허리가 자주 뻐근했습니다. 50대 중반이 되니 몸의 변화가 확실히 느껴졌어요. 2층 거실에 들어서자 아내 윤미자가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53세인 미자는 아직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고 손놀림도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어요. 김치찌개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서 예전의 따스함은 찾기 어려웠어요. 신혼 때만 해도 미자는 노식이 들어오면 반갑게 맞아주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미자는 노식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밥 먹어요. 응, 고생했어. 노식이 답했지만 미자는 이미 부엌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마치 오래된 룸메이트 같은 관계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노식은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된 지 25년이 넘었는데 언제부턴가 서로에 대한 관심이 식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노식은 빈 의자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진수가 앉던 자리였어요. 2년 전 교통사고 이후로 그 자리는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던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어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식은 젓가락을 들다가 잠시 멈췄어요. 진수와 함께 먹던 저녁 식사가 그리웠습니다. 진수는 밥을 먹으면서도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들려주곤 했어요. 가게에 온 손님들 이야기, 동네에서 일어난 소소한 사건들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며 식탁을 웃음으로 채웠거든요.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요. 미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노식은 고개를 들어 미자를 바라봤어요. 미자는 진수의 사고 이후로 거의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노식도 처음에는 함께 다녔지만 가게를 비울 수 없어서 미자가 대신 다니게 되었어요. 진수 상태는 어떻다던? 별다른 변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히 와달라고 하네요. 가족이 자주 오면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서요. 미자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기복이 없었습니다. 마치 일기예보를 읽는 것 같았어요. 노식은 그런 미자의 모습이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미자도 나름대로 힘들 텐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고마워. 내가 매일 못 가니까 대신 다녀와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가족인데. 미자는 짧게 답하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노식은 밥을 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언제부터 미자가 이렇게 변했을까? 진수의 사고 이후일까? 아니면 그 전부터였을까? 생각해보니 진수가 이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후로 미자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기도 했어요. 저녁을 마친 후 노식은 병원비 계산서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탁자 위에 쌓인 영수증들과 청구서들이 산더미였어요. 2년 동안 시계방의 모든 수입과 그동안 모은 저축을 쏟아부었지만 아직도 부족했습니다. 중환자실비, 검사비, 치료비까지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재개발로 인한 보상금을 받으면 조금 나아질 텐데 그마저도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동네 다른 집들은 이미 보상금을 받고 이사를 간 곳도 있었지만 노식네 집은 아직 정확한 금액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노식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형제의, 부부의 그 모든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서서히 메말라가는 것 같았어요. 사랑이나 정 같은 것들은 여유가 있을 때나 말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자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고 노식은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노식은 지나간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진수가 결혼도 하지 않고 형을 따라 이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던 날, 미자가 시집 와서 세 사람이 한 가족이 된 날들. 그때는 이 작은 집이 웃음으로 가득했었는데요. 형제 둘이 한 지붕 아래서 살아온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인 후 서로만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 노식이 시계방을 차리고 진수가 그 옆에서 거들어준 시간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늘 함께였던 7살 터울의 형제였어요. 가족이란 게 이렇게 조용히 무너지는 건가. 노식은 한숨과 함께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체념에 가까운 평화로움도 느꼈어요. 이제라도 평화롭게 마무리하자. 진수가 깨어나든 깨어나지 않든 남은 인생은 조용히 담담하게 살아가자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집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1층에서 들려오는 시계들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었어요. 노식은 내일도 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온하지만 쓸쓸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어요. 노식은 평소처럼 시계방에서 오래된 괴종시계 하나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시계 내부의 태엽이 녹슬어서 움직임이 둔해진 상태였어요.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수리였기에 노식은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가게 안을 더욱 고요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날이면 손님 발길도 뜸했습니다. 노식은 돋보기를 끼고 작은 부품들을 하나씩 분해하며 문제점을 찾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시계를 만져온 경험으로도 이런 복잡한 고장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노식은 손에 들고 있던 공구를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노식 시계점입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간호사실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가 급했어요. 노식의 심장이 순간 빨라졌습니다. 2년 동안 병원에서 오는 전화는 대부분 안 좋은 소식이거나 추가 검사, 비용 문제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환자분. 노진수 씨가 방금 전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노식은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2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었는데 진수가 정말로 눈을 떴다는 거였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인가요? 네, 확실합니다. 아직 완전히 정신이 또렷하지는 않지만 의식이 돌아왔어요.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노식은 전화를 끊자마자 서둘러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자물쇠를 채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2층으로 뛰어 올라가 미자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진수가 깨어났어. 병원에서 방금 전화 왔어. 미자는 빨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노식을 바라봤어요. 순간 미자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에 가까운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갑자기? 응,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자. 두 사람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노식은 평상복 차림 그대로 재킷만 걸치고 나왔어요. 미자도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급히 따라 나섰습니다. 빗속을 뚫고 택시를 잡아탄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택시 안에서 노식은 계속 손을 비비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2년 동안 상상해왔던 순간이었어요. 진수가 깨어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떤 모습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어요. 평소보다 더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중환자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을 때 노식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48세였던 진수가 2년 만에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가족분들이시죠? 환자분이 깨어난 지 30분 정도 됐어요. 아직 많이 약하시니까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노식은 가슴이 멎는 줄 알았어요. 2년 동안 의식 없이 누워있던 진수가 정말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많이 야위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눈빛이었어요. 여전히 40대 후반의 진수였지만 긴 병상 생활로 인해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진수야. 노식이 진수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노식을 바라봤어요. 초점이 완전히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형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진수의 시선이 노식 뒤에 서 있던 미자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진수의 입에서 힘겹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형수님.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노식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인사가 아닌 뭔가 간절하고 그리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부르고 싶었던 이름을 드디어 부르는 것 같은 떨림이 있었어요. 미자는 순간 당황한 듯 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수야, 정신 차려. 2년 동안 혼수 상태였어. 아직 정신이 없어서 헛소리하는 거야. 미자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높은 톤이 섞여 있었어요. 억지로 웃으며 상황을 무마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노식의 눈에는 미자의 그런 반응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였어요. 진수는 미자의 말을 듣고도 계속 미자만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뭔가 애절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마치 꿈에서 깨어나서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마주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얼마나... 진수가 또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2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성대가 아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노식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에 작은 가시가 박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분명히 기뻐해야 할 순간인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진수가 깨어나자마자 형보다 형수를 먼저 찾는 것도 이상했고 그 목소리에 담긴 감정도 단순한 가족애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아직 환자분이 많이 약하시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하시고요. 내일부터 조금씩 면회 시간을 늘려가겠습니다. 노식과 미자는 병실을 나왔지만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도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노식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이 조용히 뿌려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도 두 사람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미자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노식은 계속 진수의 첫마디를 떠올렸어요. 형수님이라고 부를 때의 그 간절한 목소리, 미자를 바라보는 진수의 눈빛,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미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혼자 바쁘게 움직였고 노식은 거실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진수가 깨어났다는 기쁜 소식을 나누기에는 왠지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노식은 계속 진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2년 만에 깨어난 동생이 가장 먼저 부른 사람이 형이 아닌 형수였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내일부터 매일 병원에 가야겠어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노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자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단순한 의무감이 아닌 더 간절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노식은 잠들기 어려웠어요. 2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요? 진수가 깨어난 것은 분명 기쁜 일이었지만 동시에 뭔가 새로운 걱정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가 의식을 되찾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들은 48세라는 나이를 고려할 때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진수의 말도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고 간단한 움직임도 가능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노식은 매일 오후가 되면 병원을 찾았습니다. 시계방 일을 마치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하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어요. 진수와 대화를 나누고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분명 기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묘한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병실에는 웃음소리가 늘어났습니다.
진수가 깨어난 후 간병인들과 간호사들이 자주 들러서 안부를 물었고 옆 침대 환자 가족들과도 친해졌어요. 무엇보다 53세인 미자가 예전보다 훨씬 자주 웃었습니다. 집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밝은 표정을 병실에서는 자주 보였어요. 하지만 노식의 눈에는 뭔가 이상한 장면들이 자꾸 포착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노식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순간이었어요. 미자가 진수의 침대 옆에 앉아서 물컵을 들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무언가를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노식이 나타나자 미자는 깜짝 놀라며 물컵을 진수의 입가에 갖다 댔어요. 물 좀 마셔봐. 미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진수는 미자의 손에 의지해서 물을 마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노식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자가 진수를 돌보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익숙해 보였어요. 형, 왔구나. 진수가 노식을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노식은 방금 전까지 두 사람이 나누던 대화가 궁금했어요. 왜 노식이 나타나자 급히 대화를 멈췄을까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별거 아니야. 물리치료 일정 얘기였어. 미자가 대신 답했습니다. 하지만 노식의 눈에는 미자의 표정이 어색해 보였어요. 평소 미자답지 않게 말을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노식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병실 창문 너머로 본 장면이었습니다. 미자와 진수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눈을 마주치고 있었어요. 그 시선 교환이 일반적인 가족 간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간절하고 애틋한 감정이 흐르는 것 같았거든요. 노식이 병실로 들어가자 두 사람은 서둘러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자는 진수의 베개를 정리하는 척했고 진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형, 오늘 좀 늦었네. 응, 시계 수리가 복잡해서 시간이 걸렸어. 노식은 답하면서도 두 사람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며칠 뒤였습니다. 노식이 병실에 들어갔을 때 옆 침대에 입원해 있던 환자의 아들이 말을 걸어왔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아버지 간병을 위해 매일 병원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동생분 정말 다행이에요. 깨어나셔서.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동생분이 깨어난 날 말이에요. 남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시던데. 원래 많이 친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노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수가 깨어난 날 병실에서 들었던 그 간절한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어요. 단순히 의식이 혼미해서 나온 말이 아니었다는 뜻일까요? 아, 그냥 가족이니까 그런 거겠죠. 노식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의 덩어리가 점점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까지 진수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다는 것이 충격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노식은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수가 깨어나자마자 형수를 부른 것, 미자와 나누는 은밀한 대화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들, 모든 것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미자와 결혼하기 전 미자가 잠시 이 집에서 하숙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자는 25살이었고 진수는 20살이었어요. 노식은 군 복무 중이어서 집에 없었고 진수가 미자를 돌봐주곤 했습니다. 노식이 제대 후 미자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진수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의 결혼을 축하해주며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진수의 표정에 뭔가 아쉬워하는 기색이 있었던 것 같기도 했어요. 설마, 그때부터? 노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진수는 평생 형을 따르며 살아온 동생이었습니다. 형수에 대해서도 예의를 지키며 살았고요. 그런 진수가 형수에게 그런 감정을 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뿌려지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어요. 노식은 새벽까지 잠들지 못한 채 복잡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물리치료 시간이 당겨졌대요. 그래, 나도 같이 갈까? 아니에요. 오후에 오세요. 물리치료 받을 때는 가족이 많으면 방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자의 말에 노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의문이 생겼어요. 왜 굳이 혼자 가려고 할까? 예전 같으면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일인데 지금은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미자가 나간 후 노식은 시계방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진수와 미자 사이에 정말 뭔가 있는 걸까?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하지만 여러 사람이 목격한 진수의 행동들을 보면 단순한 착각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오후에 병원에 도착했을 때 노식은 의도적으로 물리치료실 쪽을 지나가 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진수가 재활 운동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미자가 진수를 지켜보는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마치 가장 소중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노식은 그 순간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있다고. 2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을 바라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거든요. 그 눈빛에는 걱정을 넘어선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의 물리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의사들은 48세라는 나이임에도 진수의 회복 속도에 놀라움을 표했어요. 2년간의 혼수 상태에도 불구하고 근육 손실이 예상보다 적었고 뇌 기능도 거의 정상에 가깝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이제 간단한 대화는 물론이고 혼자서 물을 마시거나 책을 읽는 것도 가능했어요. 노식은 오늘도 평소처럼 오후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시계방에서 점심을 대충 때우고 서둘러 나온 길이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다가 물리치료실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유리창 너머로 진수가 재활 운동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수는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다리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땀을 흘리며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미자가 진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자의 표정에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가장 소중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노식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자가 자신을 바라볼 때도 저런 표정을 지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결혼 초기에도 그런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본 기억이 없었어요. 항상 차분하고 담담한 표정이었는데 지금 진수를 바라보는 미자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리치료가 끝나고 진수가 휠체어를 타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노식은 이미 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 언제 왔어? 방금 왔어. 물리치료 어때? 힘들지만 좋아지는 게 느껴져. 다리의 감각도 점점 돌아오고 있어. 진수는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노식의 눈에는 진수와 미자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두 사람이 주고받는 시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소소한 배려들이 모두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노식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시계방에 급한 수리 의뢰가 들어와서 평소보다 늦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실로 향하던 중 복도 끝에 있는 휴게실에서 간호사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무실 환자 말이야. 정말 신기해. 누구? 박진수 씨? 응. 깨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회복이 너무 빨라서. 노식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진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2명의 간호사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2년 전 사고 당했을 때 얘기야. 어떤 얘기?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말이야.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계속 형수님 찾으면서 울었다니까. 노식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형수님을? 진짜? 응. 응급실 직원들이 다 기억해. 형은 안 찾고 형수님만 계속 부르면서 그때 담당 의사가 말하길 의식을 잃어가는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부르는 이름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헐. 그럼 혹시? 글쎄. 근데 요즘 보면 형수분이 오면 확실히 표정이 달라져. 형이 올 때랑 완전 다르게. 두 간호사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노식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진수가 사고 당시에도 형수를 찾았다는 것, 그것도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이제 더 이상 우연이나 착각으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노식은 휴게실을 지나 병실로 향했지만 마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진수와 미자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노식이 들어오자 두 사람은 또다시 대화를 멈췄어요. 형, 왔어? 응. 노식은 간단히 인사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방금 들은 간호사들의 대화가 계속 맴돌았어요. 진수가 사고 당시 형수를 찾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미자가 오면 표정이 달라진다는 것.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노식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미자는 평소처럼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노식은 거실에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문득 결혼 앨범이 생각났습니다. 오래전부터 장롱 깊숙이 넣어둔 앨범이었어요. 노식은 조용히 일어나 장롱을 열고 먼지가 쌓인 앨범을 꺼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하나하나 넘겨보는데 어느 페이지에서 노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미자가 있었어요. 20대 중반의 미자는 지금보다 훨씬 밝고 순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는 진수의 모습이 노식의 눈길을 끌었어요. 사진 속 진수는 미자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단순한 형수에 대한 예의나 친근함과는 다른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노식은 다른 사진들도 자세히 살펴봤어요. 결혼 전 미자가 이 집에서 하숙하던 시절의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노식은 군 복무 중이어서 집에 없었고 진수와 미자만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어요. 그 사진들 속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20세였던 진수는 25세인 미자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미자도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 사이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였나? 노식은 중얼거렸습니다. 미자와 진수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게 된 건 그때부터였을까요? 자신이 군대에 있는 사이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알아갔을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 미자는 노식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집안 사정도 있었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었어요. 25년 전만 해도
여성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을 겁니다. 나이 차이도 있었고 경제적인 안정도 중요했죠. 노식은 앨범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가족의 모습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와 동생, 그들 사이에 자신이 모르는 감정이 흘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노식 앞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깨어나자마자 형수를 부른 것, 사고 당시에도 형수를 찾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기류.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노식은 무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의심과 추측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 노식에게 말했어요. 오늘 진수가 좀 더 많이 걸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회복이 빠르다고 감탄하시던데. 미자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노식에게는 그 기쁨마저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가족으로서의 기쁨일까? 아니면 다른 감정이 섞인 것일까? 그래, 다행이야. 노식은 짧게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진수가 빨리 회복되면 집으로 돌아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될까? 세 사람이 다시 한 지붕 아래서 살게 되면 이 미묘한 관계가 어떻게 변할까? 진수의 회복이 놀라울 정도로 빨라지면서 의사는 곧 퇴원이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물리치료 효과도 좋았고 각종 검사 결과도 정상에 가까웠어요. 48세라는 나이를 고려하면 2년간의 혼수 상태가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노식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어요. 다음 주면 집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미자가 저녁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였어요. 진수의 퇴원 소식을 전하는 미자의 표정에는 기쁨이 역력했습니다. 그래, 다행이야. 노식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진수가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병원에서만 보던 두 사람을 매일 한 지붕 아래서 지켜봐야 한다니.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노식은 또다시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수가 집에 돌아와서 예전처럼 다락방에서 생활하게 될 텐데, 그러면 미자와 더 자주 마주치게 될 거였어요. 두 사람 사이의 은밀한 교감을 매일 목격해야 한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노식은 퇴원 준비를 위해 병원에 갔어요. 진수의 짐을 정리하고 의사와 마지막 상담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진수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형,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진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응, 그동안 고생했어. 형수님은? 진수가 물었습니다. 노식은 그 질문이 마음에 걸렸어요. 왜 진수는 항상 미자부터 찾을까요? 집에서 방 정리하고 있어. 나중에 올 거야. 아, 그렇구나. 진수의 표정에 살짝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식은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의사와의 상담에서는 진수의 회복 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무리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는 당부가 있었어요. 집에서도 당분간은 휠체어를 이용하고 점진적으로 보행 연습을 늘려가라고 했습니다. 퇴원 당일이 되었어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노식은 시계방을 일찍 닫고 미자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간병인과 간호사들이 진수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옆 침대 환자 가족들도 아쉬워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집에서도 재활 운동 꾸준히 하세요. 모두가 진수의 퇴원을 축하해 주었어요. 진수는 감사하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런 진수를 보며 노식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동생이 회복된 것은 분명 기쁜 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집에 도착한 후 진수를 다락방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노식은 또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미자가 진수의 방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신경을 쓴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새 침구, 정성스럽게 닦인 가구들, 그리고 진수가 좋아하던 책들까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형수님이 며칠 전부터 준비하셨어. 진수가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미자는 겸연쩍어하며 웃었지만 노식의 눈에는 모든 것이 지나친 정성으로 보였어요. 단순한 배려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함께 했어요. 미자가 진수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까지 정성이 가득한 상차림이었어요. 2년 만에 집밥이네. 진수가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미자는 진수의 그릇에 갈비를 올려주며 먹기 좋게 뜯어주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노식은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식사 중에 진수가 말했어요. 형, 미안해. 2년 동안 고생 많이 시켰지?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병원비도 많이 들었을 텐데. 진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노식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55세의 나이에 시계방 수입으로는 버거웠고 저축도 거의 바닥났습니다. 저녁 식사 후 노식은 평소처럼 1층 시계방에서 마무리 작업을 했어요. 오늘 하루도 수리 요청이 몇 건 있어서 정리할 게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 위층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노식은 작업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자와 진수의 목소리였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노식은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어요.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계단 아래쪽에서 멈춰서서 들어봤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진수야, 이제 어떻게 하지? 미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간절하고 애절한 톤이었어요. 형수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식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중요한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형한테 짐만 되고.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원한 게 아니잖아. 미자가 진수를 달래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말투가 일반적인 형수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더 친밀하고 애정 어린 톤이었어요. 노식은 더 가까이 가서 들어보고 싶었지만 들킬까봐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다락방 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살짝 들여다본 노식은 그만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진수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미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수가 미자의 손등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어요. 형수님,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맞나요? 진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자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이미 너무 늦었어. 하지만 형한테는 미안하고 이렇게 숨기고 사는 게. 그 순간 노식의 가슴 속에서 뭔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5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노식은 문을 박차고 다락방으로 들어갔어요. 뭘 숨기고 산다는 거야? 갑작스런 노식의 등장에 미자가 깜짝 놀라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수도 당황한 표정으로 형을 바라봤어요. 형, 언제부터? 처음부터 다 들었어.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노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 동안 쌓였던 모든 의심과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형, 그날 말하려고 했어. 사고 나기 전에. 하지만 형이 감당 못할까봐. 진수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48세가 된 동생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미자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3세의 나이에도 미자는 아직 아름다웠지만 지금은 죄인처럼 위축되어 보였어요. 노식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25년 동안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다락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노식의 갑작스런 등장에 미자와 진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55세의 노식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2년 동안 쌓였던 의심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말해. 도대체 뭘 숨기고 있었던 거야? 노식의 목소리가 다락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수는 휠체어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미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자세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48세가 된 동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단호했어요. 형,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어. 뭘 말한다는 거야? 노식이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진수는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형수님, 아니 미자 누나는. 진수가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53세인 미자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형이 군대 간 사이에 나랑. 진수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너무나 힘든 고백이었거든요. 노식은 그 말의 의미를 직감했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뭘 어쨌다는 거야? 똑똑히 말해. 사랑했어요. 진수가 마침내 터뜨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다락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노식은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형이 군 복무하는 2년 동안 미자 누나와 나는 서로를 사랑했어요. 진수의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노식은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모든 의문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제대하면서 누나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진수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우리는 이미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집안 사정도 있었고 누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미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53세가 된 미자의 얼굴에는 25년 동안 감춰온 고통이 어려 있었습니다. 노식 씨, 미안해. 미자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때 진수를 버린 게 아니야. 살기 위해 선택한 거였어. 정말 미안해. 미자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노식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25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동생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그럼 지금까지 결혼 생활이 뭐였어?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노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자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너와의 결혼 생활도 진심이었어. 시간이 지나면서 진수에 대한 감정을 묻어두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하지만 완전히 잊지는 못했다는 거지. 노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형, 정말 미안해요. 나도 평생 이 마음을 묻고 살려고 했어요. 형수님을 포기하고 형만 바라보며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구나. 노식이 진수의 말을 받았습니다. 진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고 나기 전날 정말 형한테 모든 걸 말하려고 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하지만 형이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돼서 차일피일 미뤘어요. 노식은 그제야 진수가 사고 당일 유난히 심각한 표정이었던 것을 떠올렸어요.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다가 못한 것 같았는데 그것이 이런 고백이었다니. 그래서 사고 났을 때도 형수를 찾았구나. 노식이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형수만 찾았다는 것, 그것이 진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였어요. 미자가 일어나 노식에게 다가왔습니다. 노식아, 정말 미안해. 나도 힘들었어. 너를 사랑하면서도 진수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어. 그래서 점점 차갑게 굴게 된 거야. 내 자신이 싫어서. 미자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노식은 그제야 미자가 왜 점점 무뚝뚝해졌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죄책감과 갈등 때문이었던 거였어요. 그럼 지금도 서로를? 노식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진수와 미자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진수의 말에 노식은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노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의심들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야? 노식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수와 미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찾지 못했어요. 우리도 모르겠어요, 형. 그냥 이대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혼하고 너희끼리 살자는 거야? 노식의 말에 미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우리도 정답을 모르겠어. 그냥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다는 거야.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25년 넘게 함께 살아온 가족이 순식간에 낯선 관계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노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별빛처럼 차갑고 먼 기분이었습니다. 알겠어. 노식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자.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노식은 다락방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5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2층 침실로 들어가자 미자가 따라왔지만 노식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노식은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나간 25년의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그 속에서 놓친 신호들, 무시했던 징조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란 게 이런 건가? 노식은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남는 건 정말 침묵뿐이었어요. 진실을 알고 난 후 3일이 지났습니다. 노식은 그 3일 동안 집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미자와 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서로 다른 시공간에 사는 것처럼 조용히 지냈어요.
식사 시간에도 말이 없었고 우연히 마주치면 서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노식은 시계방에서 일을 하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손님이 와서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계 부품들을 만지작거리다가 떨어뜨리기도 했어요. 30년 넘게 해온 일인데도 손에 익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55세인 노식은 갑자기 결심했어요.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결론을 내려야 했어요. 하지만 집에 있으면 제대로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노식은 간단한 짐을 챙겼어요. 며칠치 옷가지와 세면도구 정도였습니다. 미자에게는 짧게 말했어요. 며칠 집을 비울 거야. 생각할 게 있어서. 미자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진수에게는 말하지도 않았어요. 노식은 시외버스를 타고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한 곳이면 어디든 좋았어요. 2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오래된 여관 하나가 있었어요. 며칠 머물고 싶은데요. 네, 얼마나 계실 건가요? 며칠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사흘 정도로 해주세요. 여관 주인은 친절하게 방을 안내해 주었어요. 소박하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창 밖으로는 산과 계곡이 보였어요. 도시의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노식은 방에 짐을 풀고 창가에 앉았어요. 산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5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첫날 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냈어요.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느꼈던 그 답답함은 없었어요. 산속의 고요함이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둘째 날부터 노식은 본격적으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나간 25년의 결혼 생활을 차근차근 되돌아봤습니다. 미자와의 첫 만남, 결혼 결정, 신혼 시절, 그리고 점점 변해가는 관계까지. 미자가 처음부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충격이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정이 들었겠지만 진짜 사랑은 진수에게 있었던 거였습니다. 노식은 자신이 25년 동안 착각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미자도 진수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로 사랑하면서도 그 감정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25년. 53세인 미자와 48세인 진수에게도 그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셋째 날 노식은 산책을 하며 더 깊이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을 하고 진수와 미자가 함께 살게 해줄까? 아니면 예전처럼 모른 척하고 살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생각해 봤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본 풍경을 보며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인생이란 완벽할 수 없다는 것. 누구나 실수하고 후회하고 아픈 기억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미자와 진수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복수를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미 55세가 된 나이에 남은 시간을 원망과 분노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노식은 결심했어요. 돌아가서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고. 더 이상 애매하게 두지 않겠다고. 진수와 미자에게도 자신에게도 명확한 선을 그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관을 나서면서 주인에게 인사했어요. 잘 쉬었다 가세요? 네,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이 며칠이 노식에게는 인생을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은 오후였어요. 미자가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노식을 보고 반가워했지만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돌아왔어요? 응. 노식은 짧게 답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수는 다락방에 있었어요. 노식은 두 사람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둘 다 내려와. 할 말이 있어. 미자와 진수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노식은 이들을 마주보고 앉았어요. 진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미자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로 이 집안 얘기 끝내자. 노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자와 진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노식을 바라봤어요. 며칠 생각해봤는데 이대로 갈 수는 없어. 너희도 나도. 노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연했어요. 형,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진수가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켜 노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48세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형을 배신한 게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지만.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자도 그 옆에서 고개를 떨군 채 숨죽이고 있었어요. 노식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솟구치기도 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꼈어요. 이들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테니까요. 일어나. 노식이 말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앞으로 내 앞에서 형수님이란 말하지 마라. 노식의 말에 진수가 당황했어요. 그리고 너희 둘 사이에 뭐가 있든 내 앞에서는 보이지 마라. 나도 너희도 그 죄 안고 죽을 때까지 살아라.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감쌌습니다. 노식의 최종 선언이었어요. 용서도 아니고 복수도 아닌 그냥 각자의 길을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형,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제 끝이야. 노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것 같았어요. 55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지만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식의 최후 통첩이 있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사이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소란스러웠던 일상은 사라지고 말 그대로 침묵만이 흐르는 집이 되었어요. 진수의 재활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휠체어 없이도 지팡이만 짚으면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의사들은 48세라는 나이를 고려할 때 기적적인 회복이라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나아졌어도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져만 갔어요. 진수는 노식의 말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형수님이라는 호칭은 완전히 사라졌고 미자와 대화할 때도 최소한의 말만 했어요. 노식이 있는 자리에서는 미자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 자체가 오히려 어색함을 더 부각시켰어요. 53세인 미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식 앞에서는 진수를 의식적으로 피했고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어요. 집안일은 전처럼 묵묵히 해냈지만 표정에서 생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진수가 노식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 저 시골로 내려가려고 해요. 노식은 시계 수리를 하던 손을 멈췄어요. 시골? 네. 요양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재활도 계속하고 다른 환자들 돌보는 일도 도우려고요. 진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결연함이 느껴졌어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언제? 다음 주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노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최선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수가 이 집에 있는 한 세 사람 모두 편할 수 없을 테니까요. 일주일 후 진수의 짐을 정리하는 날이 왔습니다.
25년 넘게 살았던 다락방의 물건들을 박스에 담는 작업이었어요. 미자가 조용히 도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노식은 1층에서 일을 하며 올라가지 않았어요. 진수가 떠나던 날 아침 세 사람은 현관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진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나머지 짐들은 미리 보내둔 상태였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노식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미자는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몸 조심해. 노식이 짧게 말했습니다. 25년 넘게 함께 살았던 형제의 마지막 인사치고는 너무나 건조했어요. 진수는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식과 미자는 창문 너머로 진수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택시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진수가 떠난 후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2층에는 55세인 노식과 53세인 미자만 남았어요. 빈 다락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무도 그 방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은 특히 어색했습니다. 예전에는 진수가 있어서 그나마 대화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말 한마디 없이 밥을 먹었어요. 젓가락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식탁을 채웠습니다. 미자는 여전히 집안일을 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웃음소리는 완전히 사라졌고 흥얼거리던 노래도 들을 수 없었어요. 마치 감정을 모두 꺼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노식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시계방에서 일할 때도 예전 같은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손님들과 나누던 소소한 대화도 줄어들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시계를 고치고 돈을 받고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노식은 시계방 창문을 닦으며 밖을 내다봤어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자와 함께 창밖을 보며 겨울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일도 없었어요. 재개발 소식도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내년 여름쯤이면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보상금도 거의 정해졌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새 집에서는 어떻게 살까? 노식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미자와 둘이서만 살게 될 텐데 지금 같은 관계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까요? 어느 저녁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노식은 신문을 읽던 손을 멈췄어요. 뭐라고 하던? 잘 지내고 있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미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노식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형한테도 안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노식은 짧게 답하고 다시 신문을 봤습니다. 더 이상 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다시 봄이 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계절과 상관없이 겨울 같았습니다. 어느 오후 노식은 시계방에서 오래된 괴종 시계를 수리하고 있었어요. 50년 전에 만들어진 시계였습니다. 손님이 할아버지의 유품이라며 꼭 고쳐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어요. 시계 내부를 들여다보며 노식은 생각했습니다. 시계도 사람도 비슷한 것 같다고. 한번 고장나면 고치기 어렵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계속 삐걱거린다고. 겨울 햇살이 시계방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하지만 어딘지 쓸쓸한 빛이었어요. 노식은 공구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형제도 부부도 결국 믿음이 다야. 노식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남는 건 침묵뿐이지.
그 말 속에는 분노도 있었고 체념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그리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들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노식은 다시 시계 수리에 집중했습니다. 작은 부품들을 정성스럽게 조립하며 시계가 다시 똑딱거리기를 기다렸어요. 적어도 시계는 고칠 수 있었으니까요. 사람의 마음과 달리 창밖에서는 여전히 겨울 햇살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55세 노식의 하루가, 그리고 남은 인생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어요.